만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동구의 놀이터 성동 FM 라디오. 네, 오늘 주제는 세대 차이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세대들의 차이,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주로 하죠. MZ 세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20대, 30대를 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그 20대, 30대들하고 갈등이 살아가면서 있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그러한 자기가 느낀 바들을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장사를 하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중간에 그냥 안 나오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에서 너무 노예처럼 산 게 아닌가. 자기의 권리를 너무 무조건 하라 그러면 하고 아파도 나오고 열이 펄펄 나도 학교에 나가고 했던 게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풍요롭게 살고 결핍이 없이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밑에 이제 90년대생 이상부터. 그래서 조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지만 역시 조금 이기적인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음 세대, 저희 아들 세대들도 또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비난을 하다 보면 이게 쪼개지기만 하고 세대가 좀 달라지기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 요즘에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요즘 애들은 이런 옷을 입고, 그때도 사실 저희 탱크탑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 요즘 애들 벗고 다닌다, 뭐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그때는 같은 세대의 친구들조차도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뭐 그때 염색을 한다든지 다양한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세대조차도 좀 다양한 생각들을 했었던 거. 그런 다양성이 이제 시대가 조금 더 지났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느낀 거는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게 조금 더 관용적이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비판을 하면 도리어 흔히 얘기하는 뭐 꼰대, 뭐 이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20대들도 꼭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 나이랑만 관계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제일 좀 차이 나는 부분은 그런 비판에 대한 관용성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옛날에 이집트에서도 벽화에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희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가족들하고 서로 이제 화목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의 이제 그 MZ 세대들은 하나나 둘이다 보니까 각자의 그 공간에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이 핸드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가정만 놓고 봐도 대화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화의 그 간격을 해결할 것인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 그 해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 주제를 세대 차이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 나누는 중에 좋은 해답을 오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 30대를 뭐 친하게 지내거나 이럴 일이, 겪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요새 가장 서운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오빠가 있고 이제 딸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인 것 마냥 아들 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딸이 제가 옆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챙기고 뭐 하는 건 딸인데 오빠에 대한 그 신뢰감이 너무 크셔가지고 그 딸을 좀 너무 소홀히 대하시긴 하시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무조건 남자니까 아들이 해야 된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낼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들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크신데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인 거잖아요. 저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세대 차이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깨려고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깰 수 없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예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저희 조카들 보면 조카들도 식사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소소한 스몰 토크하고 가족들 간의 그런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다들 보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고 그나마도 뭐 거실 같이 모여서 뭐 과일 먹자 그러면 다 들어가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 채널 보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근데 일단은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저는 목표가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를 안 느끼는 엄마가 되자라는 목표 갖고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세대 차이를 느끼더라고요. 딸의 결혼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세대가 다르구나. 이렇게 내가 상처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 정말 되게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기 결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듣고 아 그래 나는 뭘 도와줘야 되겠니? 엄마는 뭐 그 결혼에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도 그 아이들의 남인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러면서도 아 잘 컸구나 아이가 자기 생활을 딱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좀 서운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 동기들 개체로 자기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니까 엄마로서 세대 차이를 느끼긴 하지만 그걸 참아줘야겠구나. 아 그냥 소통이라는 거는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잘 펼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세대 차이를 이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윗세대들 사실 조선의 그런 풍습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남존여비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훨씬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 세대하고 우리하고도 갈등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교과서 보면 전부 다 일제시대 교육을 배우거든요. 한 80년대까지는 아마 전부 다 일본 교과서하고 다를 게 없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 한국 학자들이 이제 우리 걸 찾아보자 하면서 오히려 그 신세대들이 더 바른 것을 배우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세대들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가끔 이런 커뮤니티나 모임을 만났을 때 저의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다 그러면 무슨 제가 이제 고민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 사람한테 내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된다. 약간 그런 감각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세대 차이라는 갈등이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경험이 있고 내가 아는 게 있고 살아온 게 있으니까 내가 너의 정답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나름대로 아 공감하고 그래 이해한다. 괜찮다. 이런 말을 원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너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부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된 건가? 그러니까 약간 그 누구른가를 대화할 때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보다 상대가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한다는 거를 내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세대 갈등이나 아니면 인간과의 갈등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조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나라면 나도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저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딸을 가진 엄마로서 저희 시부모님이 52년생이시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시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처음부터 스마트폰이 있지 않았던 세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어릴 때 스마트폰 처음에 접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스마트폰이 자기 손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뭐 자기 게 아니었지만 이 세대차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시어머니가 특히 연세도 있으시고 좀 뒤늦게 스마트폰 이런 거를 이용을 하셨지만 정말 많은 활동을 하세요. 뭐 사진 편집도 하시고 동영상도 만드시고 그런 이런 수업도 찾아가셔가지고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뭐 키오스크 뭐 이런 것도 처음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거를 해서 사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를 도리어 역으로 이런 거 할머니가 하는데 이거 맞아? 라고 얘기하시고 유튜브 이런 거 할머니가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리어 더 많이 할머니한테 재밌어하고 재밌는 게 있으면 공유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대차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살이라도 많으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요즘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애들 알려줘요. 사실 이런 노력과 관심들이 정말 많이 상호관계를 조금 네, 맞아요. 없애야 된다고 네.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공감이 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 그 처지가 돼보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동네에 어떤 노인분이 있는데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하면 일단은 싫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그때서는 참 이상한 할머니도 다 계시네.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때 참 너무 괴팍하다. 어떻게 냉장고 음식을 안 넣고 그러면 여름철에는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제가 딱 그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서 옛날 얘기, 지나간 얘기, 우리 한 관계도 없어요. 그걸 때때로 하는 거예요. 참 그 별로다. 나 공감도 안 되는.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동갑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가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먹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저 추억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얽힌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그런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스마트 디지털 세상에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어느 정도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뭐 꼰대 얘기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세대 차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중3부터 고3까지를 계속 만나는 일을 한 30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청소년과 감성이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머님이 결혼하는데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어머님이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크리스탈 잔에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빨래 삶는 거죠. 살림 안 하는데 그런 게 막 집에 있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애착이 없게 되더라고요. 내 물건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감성이 아무래도 청소년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어른 뭐 가르쳐주고 이렇게 꼰대 마냥 하는 태도에 되게 저항감 같은 게 계속 있어서 방점이 아이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문화적인 거. 아까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근데 어떨 때 느끼냐면 노래방에 같이 가면 모르는 노래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서 TV 안 보기 운동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TV를 많이 보진 않아서 정말 대중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가면 이렇게 새로운 노래가 너무 많은데 최근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뭐 노래를 커버곡 같은 것들 보면 과거 노래를 요즘에 굉장히 하고요. 최근에 또 김창완이라는
가수의 음악을 제가 다시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에서 엄청 인기 많거든요. 프랑스에서 아주 대박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 사모님 사랑해요. 김창완. 아니 벌써 산울림. 이런 노래들. 근데 산울림 리메이크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곡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다시 불리고 아이들이 공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대 차이를 이렇게 뭔가 혐오와 이런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개성 아니면 뭐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열린 태도를 가지면 여기서 굉장한 재미와 문화적 확장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부터 하게 되면 조금씩 풀리죠. 근데 딱 나는 너의 상사다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그냥 단정적으로 하면은 대화가 일단 시작이 안 되고 상태에서 명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작은 것부터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화라는 게 요즘 저희 딸도 그렇지만 카톡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집에 같이 있어도 카톡으로 대화하고 배달을 시켜도 전화로 뭐 하는 거는 아이들이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무례하게 느낀다고. 네, 되게 어려워. 되게 통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전화 포비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근데 문자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맞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감정을 잘 맞아요. 몰라. 그래서 오해가 예를 들면 카톡도 화가 어려워. 났는데 이모티콘 하나 잘못 넣으면 아 화가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요즘 그 졸업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컨셉으로 해가지고 하는 교복 옛날 교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한복을 입는다든지 그러는데 저희 아이가 어제 찍으면서 자기들 뭐 텔레토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팀이 캔디 의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HT 캔디를 아니요 NCT 캔디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하도 리메이크를 많이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알아서 좋긴 한데 그 대상이 좀 잘 다르잖아요. 요즘 또 드라마도 워낙에 리메이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아는 거랑 걔가 아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아는 것 자체는 공감이 형성이 돼서 참 좋은데 또 그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소통의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소통의 문제인 거고 어차피 지금 서로 너무 테크니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의 세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근데 결국 소통을 하려면 그거를 되게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아까 이제 그 시어머님이 하셨듯이 걔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부담 안 갖게 그냥 스몰 토크 식으로 그런 어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되게 이제 현명하고 되게 가볍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요새 애들은 감정적으로 무겁고 처지고 이런 것도 막 그런 거 싫어할 테니까 당연히 어쨌든 그 세대 차이 고민하는 거는 우리들이지 걔네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거고 어쨌든 그들의 관심 우리도 받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우리 쪽에서 더 많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오늘 그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나이로는 선배가 안 된다. 나이로는 선배가 되지 않고 서로 이제 MZ 세대들한테 소통하고 서로 더 먼저 다가가고 그 우리가 더 이제 소통의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열, 최승원, 송종산, 박수영, 서성원, 민정애, 안민영, 정은영, 김한나 허종화